인지 컨트롤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일단 한 템포 움직였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한 템포 움직이고 두 번째까지 움직인 다음에 눌림 후 이제 재반등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일단은 관세 리스크 해소와 성장 부분에 두 가지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결국은 부품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차도 저평가돼 있지만 부품주도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소 기대감이 앞으로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공급사를 확보하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를 공급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진 부품, 그 다음에 이제 밸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센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지 컨트롤스는 이제 B2B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부품을 공급해서 그렇게 부품을 받은 현대차, 기아가 완성차를 생산하면 그게 소비자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B2B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에는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재에 따라서도 다양성이 있는데 가장 큰 매출 사업이 이제 플라스틱 부품이에요. 플라스틱은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사출 성형이 쉽습니다. 똑같이 찍어내기가 쉽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부품이 플라스틱 부품이고,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가볍다라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가볍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실제로 이제 만드는 작업에서는 무게를 줄이는 게 항상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전기차가 무거우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공급을 다수 공급하는 인지 컨트롤스가 차량 경량화 시장이 커졌을 때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열 효율성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출력, 그러니까 힘을 좀 더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엔진을 조금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 그리고 모듈,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모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때 뭐가 이제 좀 필요하냐면 LED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명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차량 내부적으로도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형성이 되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거의 운전대에 손을 안 대도 되거든요. 그럼 운전대에 손을 안 대도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시간 동안 운전을 안 하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를 보던가 일을 하던가 TV를 보던가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눈을 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LED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인지 컨트롤스가 이제 부품 부분도 영위를 하는데, 그래서 LCD, 그 다음에 LED 부분의 부품 제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미래차 중에 하나는 또 수소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갖는 장점은 진짜 친환경적이죠. 네. 수소는 뭐밖에 배출이 안 되냐? 물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물. 그러니까 아예 환경적인 오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수소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소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소 탱크가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도 폭발 위험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안정성 관리와 함께 좀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수소차는 대부분 버스나 큰 차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크면 수소탱크를 크게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용차에는 수소탱크를 크게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의 성장이 승용차 부분에선 조금 더디긴 하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수소 농축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용 수소차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재작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동사에 그 전기차 부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소차 관련된 부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비롯한 그러니까 친환경차 시장이 좀 커지면 그런 부분에 따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걸 설정했어요. 탄소 배출 목표량을 설정했어요. 근데 탄소 배출 목표량을 설정을 했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드라이브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표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친환경차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동사도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상으로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4%, 5% 조금씩은 이제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오죠. 그리고 유보율도 한 2,9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성을 많이 좀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R도 0.4배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 영향가 있다. 그래서 매출은 성장하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환경차 부품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확대가 될 거고 그 완성차 시장 내에서의 공급망 강화 전략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용 모듈이라든지 센서를 비롯한 이런 미래차 핵심 부품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 컨트롤스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측면으로는 진짜 대바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바닥인데 조금씩 움직이면 나와요. 9월달 정도부터는 저점을 견고하게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주가가 못 갔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공매도가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컨트롤 주가도 좀 눌렸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거래 금지가 일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쇼커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매도 이외에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수급들이 뒤늦게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 견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제 하단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언제 상단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물이 6,200원, 300원대에 많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거래량만 돌파해서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8,000원, 9,000원 단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똑같아요. 시장의 관심이 너무 높을 때 이제 따라 사면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이제 관심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관심에서 살짝 비껴나 있을 때 매수해 놔야 이 종목이 갈 때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수 자체가 고점 부근에서 어쨌든 좀 흔들려요. 오늘도 상승한 듯 하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냈죠. 앞으로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기술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면 순환매성으로 이제 낙폭과대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걸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50%에서 100% 수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시면 주라사대 구독자 혜택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실 혜택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연락처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리니까 보유 종목 그 다음에 문의 사항들 뭐 인식 컨트롤스 언제 매수할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거 있으시잖아요.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 3자 제공 동의 무료 정보지만 동의를 해주셔야 정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까지 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순환매성으로 낙폭과대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높은 종목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밑에 있는 종목을 매수했다가 기다려서 수익 보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꼭 소외되지 마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좀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 앞으로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